안녕하세요. 흥미도 뉴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이다. 나의 적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와 뜻을 함께한다는 암묵적인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말이 제일 많이 쓰일 때가 바로 국가들 간의 외교 관계를 이야기할 때라고 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지만 말이죠. 상대방에게 서로 웃어주면서도 절대 틈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나라에게만큼은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일본에게 지는 것입니다. 한일전을 하면 목숨 걸고 응원을 해야 합니다. 옷장 어딘가에 숨어있던 붉은 악마티를 주섬주섬 꺼내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느새 경기는 절정에 다다릅니다. 이때 경기에서 지기라도 하면 분노로 밤을 지새우곤 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에는 우라같이 솟습니다. 그들에게 진다는 것은 한국인의 DNA에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본을 이기게 되면 동메달, 일본과 함께 올라가면 은메달 중 어떤 것을 택하겠냐고 물어보면 거의 과반수는 일본은 메달조차 못 받게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대놓고 혐한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물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양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데 큰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다. 일단 그들에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일본에는 아직도 왕실이 존재하는데요. 이 왕실 내에서도 집단 왕따, 일명 이지메가 존재하고 나름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정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에 왕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소식은 간간히 뉴스에서 볼 수 있지만 현재 일왕이 누구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요. 그런 우리를 보고 일본 방송에선 매우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왜 한국은 우리의 왕실에 대해 아무 반응이 없어? 라고 하며 한국의 반응을 아주 시시각각 분석하려고 하죠. 그들 입장에선 신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뉴스 대부분에서는 한국의 정치인, 재벌, 심지어는 연예인 얘기도 늘상 다뤄주고 중계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쯤 되면 일본은 한국 소속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와중입니다. 사실 그들이 왕족이니 뭐니 하는 것도 웃길 뿐인데요. 왕실 사진인데 위험이라고는 잘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일본에게는 그리 큰 관심은 없지만 그들에게 절대 지고는 못 사는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아주 머나먼 지구 반대편에서도 무조건 한국말이라면 다 맞는다며 우리 편을 들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거리로도 워낙 멀고 그래서인지 문화적 교류도 그리 많지 않은 나라인데 우린 무조건 한국 편, 한국말이 다 맞음 이라는 태도로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르헨티나인데요. 이 나라가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나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이다. 바로 이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와 일본의 관계처럼 아르헨티나와 절대로 같은 편이 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브라질인데요. 도대체 브라질과 우리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서 무조건 한국 편을 외치는 것일까요?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우루과이 독립 문제를 두고 19세기에 아주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발화점이 되어서 그때부터 서로를 적이라고 간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실 지구상에 국경이 붙어있는 나라끼리 사이 좋은 경우는 거의 드물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 일이 계기가 되어서 아주 죽을 듯이 서로를 싫어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말이죠. 그런데 이 브라질과 일본이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브라질은 대표적으로 커피 농사 등 농업이 주된 경제 수입원인데 1888년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가 되며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일본은 1904년 러일 전쟁을 치르며 경제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빈곤계층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계층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아도는 노동력을 어찌할까 고민하던 일본은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브라질에 일본 국민들을 보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 당시엔 상대적으로 브라질로의 이민이 쉬웠던 터라 굉장히 많은 일본인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브라질에 정착했고 그 결과 브라질은 세계 최대 제일본인 거주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150만 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한 나라이다 보니 브라질과 일본은 사이가 매우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르헨티나 입장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브라질과 친한 일본의 적이 한국이라고? 그럼 난 이제부터 무조건 한국 편. 이렇게요. 2002년 월드컵 개최국 선정 당시 브라질의 열렬한 지지 속에 일본으로 되는 것이 거의 확정이었다고 합니다.
브라질 출신인 피파 회장 주앙 아벨란제도 일본을 너무 대놓고 편애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반감을 사게 되었죠. 거기다가 브라질 언론에서도 한국 같은 후진국이 16강 진출도 실패하는데 무슨 월드컵이냐며 아주 난리가 날 정도로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르헨티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한국이라며 한국 편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인 카를로스 메넴이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가 한국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바람에 이게 시작은 우리와 일본의 갈등이었는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해외 언론에서는 펠레가 일본을 그리고 마라도나가 한국을 지지한다고 보도했던 바가 있습니다. 거의 눈만 마주치면 서로 으르렁대는 수준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싸워대니 국제축구연맹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평생 이루고 싶고 가장 되고 싶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죠.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중국까지 총 5국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상임이사국을 하고 싶어하는 국가가 독일, 브라질, 인도, 그리고 일본이죠.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곳에 속해야지만 전범국가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그 꼴을 절대 보고만 있을 수 없죠. 어떻게 해서든 그걸 막으려고 하는 한국과 그리고 바로 우리처럼 새로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탄생을 막는 나라들이 바로 이 커피클럽 멤버들인 것입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가 바로 이 핵심 멤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 멤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탈리아의 유엔 주재 대사였던 프란체스코 풀치가 여러분 의견은 알겠습니다. 우선 커피 한잔 하시죠. 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조건 상임이사국 탄생을 막아야만 하는 것이죠.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어하는 것처럼 브라질 역시 이 상임이사국을 간절히 원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아르헨티나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다른 세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건 오케이지만 브라질이 되는 걸 보느니 같이 불구덩이로 빠지겠다. 이런 아르헨티나가 그들의 친구이자 우리나라의 적인 일본이 되는 건 역시 함께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일본의 꿈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일본의 엄청난 로비로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자료에는 우리나라 동해가 일본해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본해를 동해로 수정하라고 앞장서서 변경하는데요. 일단 아르헨티나 언론 자체가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기에 이쪽 언론에서는 대부분 동해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뭐만 하면 한국 편을 드는 것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사실 이게 한국이 미친 듯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라이벌인 브라질이 아주 다방면으로 일본 편만 들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견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가 뭐가 중요한가요? 우리 편이면 그만이죠. 앞으로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흥미도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